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니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니스에 나와 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거기다가 그 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견인 기사가 감전까지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급발진이다, 이 얘기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전기차 사고로 인한 감전이다, 이 얘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급발진이라는 단어 기사 제목에 또 등장했네요. 한동안 사라졌나 싶더니만 쿨타임이 다시 돌았나 싶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와, 이번에도 노인? 이번에도 여성분이 주장하는구나, 이거 하이포지션 스톱램프에 불이 안 들어왔다, 근데 무슨 급발진을 주장하냐, 이렇게까지. 물론 그분들 100%라는 건 없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운데 요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참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런 마음입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달라져서 전 같은 기사들은 많이 줄었어요. 전 같으면 그냥 어지간한 사고 나면 다 급발진 이런 식의 제목을 많이 달았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냥 자동차 사고 났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고가 나는데 사고 났다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뭐 이 정도 해야 좀 보지. 그래서 이번 기사 제목도 보면 그래도 따옴표를 좀 붙여주셨습니다. 급발진 주장 전기차 인도 돌진. 그러니까 기자 생각은 아닌데 사고 난 당사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딘가 많이 좋아졌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냥 전기차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전기차 아니죠? 현대차 코나 EV잖아요. 사고 많이 나는 그 차. 아니, 테슬라가 사고 나면 반드시 테슬라 사고라고 하고, 포르쉐 사고 나면 반드시 포르쉐 사고라고 하는데, 코나가 사고 나면 그냥 전기차 사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견인 기사가 감전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로 봐야죠. 다른 매체를 보면요, 이건 경기일보인데, 와, 이 와중에 사진을 테슬라 사진을 넣었어요. 와, 이건 좀 선 넘었다. 기사 캡션에 보면 기사와 관계없는 전기차 충전 모습 이렇게 써 있는데, 기사와 관계없는 전기차 충전을 왜 테슬라를 넣었지? 이런 건 뭐 기자님들이 실수했다 이렇게 치죠. 근데 요번에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신 이유는 이 기사 때문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감전이 됐다? 전기차가 감전도 될 수 있는 거였어? 라면서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전기 몇 볼트입니까? 보통 220볼트죠. 그거 손대면 어떻게 돼요? 감전되겠죠? 근데 차는 몇 볼트입니까? 그 2배인 400볼트, 높으면 4배, 800볼트 시스템도 씁니다. 차에 800볼트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무섭죠? 아니, 그러면 전기차는 사고 나면 승객이 다 감전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고 나도 감전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두꺼비집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집에 두꺼비집 내려가면은 벽에 있는 스위치라든지 전등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원이 딱 차단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테슬라를 보면 아주 특별한 퓨즈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파이로 퓨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에 한 200만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퓨즈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인 퓨즈를 보면 정해진 전압보다 높은 전류가 흘렀을 때 그냥 끊어지게 되죠. 녹아서 끊어지게 되거나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끊어지게 되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파이로 퓨즈는 일반적인 퓨즈처럼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면 다 끊어집니다. 야, 이건 위급 상황이다, 이건 퓨즈가 끊어져야 돼 라고 컴퓨터가 판단을 한다면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퓨즈를 끊을 때도 퓨즈가 그냥 내려가라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에다 폭약을 넣어서 폭약이 펑 터져서 전원을 즉각적으로 차단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파이로 퓨즈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안에 폭약이 들어있어요. 이 파이로 퓨즈 시스템은 테슬라에는 있는데 현대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부품값이 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파이로 퓨즈 터졌다 이러면 아주 짜증을 내거든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보통의 경우는 비용 들 일이 없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고장난 충전기들도 있습니다. 고장난 충전기에서 갑자기 전류가 조금 높게 올라온다, 피크를 친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험 신호다라고서 어김없이 파이로 퓨즈를 터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원, 아니
물론 충전기 회사가 잘못했어, 이게 명백해. 그러면 충전기 회사가 그걸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비싼 부품을 넣었냐 라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는 안전장치가 없나? 현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압 배터리가 끊어지게 돼 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에어백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어백 터질 때 에어백 센서랑 같이 퓨즈가 끊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 나면 에어백 터지니까 그 센서를 가지고 전기도 끊도록 하면 되겠네, 일타 쌍피네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인터록 해서 고압 배터리 전체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인터록이라는 건 꼭 에어백을 터뜨렸을 때만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차를 정비할 때도 전원은 차단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정비사가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뚜껑 같이 생긴 걸, 이걸 뽑아내면 자동차의 고압 전원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정비할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인터록 캡을 빼는 거예요. 이걸 빼서 그 앞에 놔둬도 안 됩니다. 이걸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금고 같은 데 넣고 잠근 다음에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정비 중간에 정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여기 왜 캡이 빠져 있지? 라고서 캡을 연결해 버리면 바로 감전되니까. 그러니까 그 캡을 별도로 보관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비 지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정비할 때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앞에 블루엔진에 가서 전기차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비를 못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일단 정말로 감전이 됐는지 이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찰 측에서도 연락이 어렵다고 하고 보험사 측을 통해서도 알기 어려워서 아직은 정말로 감전됐는지 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정말 착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감전이 됐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백이 작동되질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압 배터리 단락 여부가 에어백에 연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차가 화단을 타고 넘었습니다. 에어백 센서는 보통 범퍼 안쪽이나 문짝 쪽에 있어서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아니면 다른 차가 부딪히는 경우 쉽게 전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범퍼에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았다 이러면 에어백을 전개시킬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전개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서 제조사는 G 센서도 이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그 충격에 따라서도 에어백을 전개시킨다는 건데, 어지간한 상황에서 에어백이 전개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G값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양, 100G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 센서도 안 건드리더라도 사고로 인지하고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범퍼를 피해서 그 아래쪽을 들이받으면서 화단에 올라타게 됐고, 그냥 충돌한 게 아니라 올라타 버리니까 이 G값이 복잡해지고 충격이 꽤 흡수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에어백이 전개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은 전개됐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에어백 전개 조건이 조금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혹시 승객이 다쳤던 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객이 다치지 않았다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하니까요. 둘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퓨즈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는 전원이 어디론가 샌다,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원이 샌다면 고압 배터리를 바로 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갖췄어야죠. 사실 전기차라는 건 정말 감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더미 퓨즈가 아니라 파이로 퓨즈 같은 거 혹은 그에 준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일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현대차는 이번 일을 가볍게 와선 절대로 안 되고 완전히 파악하고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하고 문제가 없다면 어째서 문제가 없는지도 반드시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라면 반드시 그 해결책도 만들어내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에어백이 전개됐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우린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보닛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소방관 모자 그림이죠. 이것도 인터록입니다. 이걸 위로 캡을 빼낼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리퍼 같은 걸로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심각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 소방관들이 차를 잘라서 승객을 구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반드시
이것부터 잘라내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보닛을 열면 이걸 갖추고 있어요. 앞에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드러내면 바로 그 안쪽에 이 소방관 모자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걸 빼고 바로 차를 뜯으면 되나? 되긴 되는데 옛날에 그 키트 같은 거 조립해 보셨어요? 거기 보면 동그란 원통형의 부품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컨덴서, 캐패시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자 역할은 전기를 잠시 모아두는 겁니다. 전기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일정한 양이 졸졸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물량동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량동이 같은 형태의 소자니까 전기가 끊어져도 이 물량동이에 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쪼로로록 내려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끄더라도 즉각적으로 다운되지 않는 거예요. 전기차에도 당연히 대형 캐패시터가 들어가는데 전기가 안전하게 방전된다 라고 하려면 한 10초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단락을 시키고도 몇 분 정도, 뭐 길게는 한 10분 정도 대기했다가 차를 뜯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또 코나냐? 어떻게 그 수많은 자동차를 놔두고서 또 코나가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가 그렇게까지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많지 않을 때 전기차 생산이라는 목표에 너무 급급해서 만든 차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화재 사고도 나고 이런 감전 문제까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특정 자동차의 문제인데 이게 전기차 전부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솔린차가 사고 났을 때 그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솔린차 옆에 다가가면 이거 위험하다 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를 몰 때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